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12월 10일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세법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존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수정되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게 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개정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본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직원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 증가 인원에 대한 1인당 세 공제액을 상향하고,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 본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제를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과거에 받았던 공제 금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 또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번 개정 내용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등장했던 일명 주주환원 촉진 세제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삭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삭제가 되긴 했지만 기존 정부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중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서 당해년도 주주 환원 금액의 1%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 상장 기업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배당의 일부를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내용이니만큼 앞으로 이 주주 환원 촉진 세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가세법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1.3%의 부가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 1.3%의 세액 공제율을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0.65%로 하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적용받게 되는 세액 공제율이 하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올라왔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은 전부 부결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정안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가장 핫한 주제였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그리고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현행 상증세법상 최고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50%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40%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상증세법상 하위 세율 구간인 현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0%로 개정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 시에 자녀 1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도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 또한 무산되면서 현행 1인당 5천만 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또 가업 상속 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에 있어서 사업 무관자산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 컨설팅 파트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 대상 거래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포함된다라는 개정안 내용 또한 상증세법 개정안이 전부 부결되면서 이번 개정 내용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까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된 내용들이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개정이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해외 주식 이슈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내년부터 주식이 포함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은 본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일명 가족법인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죠. 이 가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율을 최저 19%로 인상하겠다라는 개정안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관한 개정안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를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을 해서 그 감면율을 현행 50%와 100%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5%와 75%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감면 한도를 신설해서 연간 5억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겠다라는 내용도 이제 이 개정안 내용이었죠. 이 부분들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신설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다섯 번째,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30만 원이 이제 현행 규정인데요. 이것을 25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도 본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한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본안대로 통과가 될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야당의 동의로 결국 과세 유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상자산 과세와 더불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이 또한 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나온 이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실제 세법과 시행령에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나이스행법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